지난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을 찾아 생활가전 제조에 나섰는데요.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업무, 오늘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지난주 편집된 오전 업무 가운데 김치통 제작이 있었는데요. 그때 일을 알려주신 선배님이셨습니다. 냉장고에 이어 이번에는 세탁기다. 이곳에서 만드는 세탁기는 S전자의 소형 세탁기인데요. 삶은 기능이 있는 전자동 세탁기로 아기옷이나 소량 빨래를 바로 해결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제품입니다. 소형 세탁기 제작 첫 단계는 프레임 조립. 옛날에는 사람이 이렇게 적었어요? 아니요. 네. 프레임에 세탁통과 각종 부품을 넣어준 다음 검사까지 마치면 완성! 완성된 세탁기는 사용설명서와 함께 상자에 넣어 포장해주는데요. 테이핑도 상자 이동도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버튼 몇 개만 눌러주면 무거운 세탁기도 가볍게 쓱! 아우,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러네. 다시 탕전. 약간 부항 예, 맞아요. 느낌으로. 공기압을 이용해 물건을 쉽게 옮기는 건데요. 그동안 고생했던 어깨와 허리들아, 오늘은 좀 쉬어주렴. 이게 빨판을 이렇게 탁 대왕문어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렇게 탁 오는 게 그거는 진짜 하나 사주세요. 한 대 사주세요. 앞으로도 아주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들. 이번에는 제품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R&D 센터 업무에 투입됐는데요.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품의 풍량이라든가 집진 효율 이런 것들 성능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능력, 거기에 열성적인 연구 개발이 더해져 자체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해볼까요? 저희가 지금 제습기 있고요, 공기청정기 있고 그 렌즈 후드 있잖아요. 자, 오늘 천식기. 제습기부터. 예. 이 스펀지를, 이게 스펀지가 이쪽에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물 같은 게 떨어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 물이 떨어지는 네. 걸 보호하기 위해서. 네. 처음이랑 끝만 이렇게. 2012년 자체 생산 브랜드로 태어난 첫 번째 제품이 바로 이 제습기였는데요.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는 우리나라 기후에 맞춰 네, 개발한 여기까지. 제품입니다. 네, 또 있어요. 자, 또 옵니다. 선배님의 시범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해보는데요. 그야말로 물 셀 틈 없이 철저하고 꼼꼼하게 스펀지를 붙여줍니다. 이곳저곳 스펀지를 잘 붙여준 다음 펜과 메인보드까지 연결해 외관을 조립해주면 어엿한 제습기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요. 남은 작업은 다른 제품 생산과 동일하게 검수 후 포장. 이제는 꽤 능숙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밀을. 네, 다 됐나요? 끝. 여기는 그게 없네. 부항 뜨는 게. 없어요, 여기는. 공장장님한테 항의 좀 해야겠네. 공장장님, 여기도 한 대 뽑아주세요, 그거. 그쵸? 조치해주신대요, 진짜로. 선배님들, 뭐, 별거 아닙니다. 뭐, 그냥 공장장님께 말씀 조금 드렸는데,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편하게 어깨 힘쓰지 마시고, 편하게 옮기시면서 제 생각 조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훌륭한 후배가 있었구나. 뭐, 그 정도만 바랄게요. 아니, 선배님. 네, 여기 아까 제습기 나오는 곳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회사 여러 모델을 여기서. 아, 여러 가지를 네, 하는구나. 이 라인에서. 네. 약간 뭔가 짜장면 짬뽕이 나오는 것처럼. 좋습니다. 뚜껑 아니죠? 선배님 뚜껑 아니죠? 플러스.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고 있고 어마어마한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우리 지역의 우리 강소기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얼핏 봐도 심상치 않은 곳. 이 회사의 자랑, 무향실인데요. 지금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의 소음과 소비 전력 등을 확인합니다. 대화 정도의 소음이 60대 시벨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소음이 적은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이겨야 되니까 49 이하여야 됩니다. 네. 또 선배님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되는데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선배님이 달인이세요. 제 느낌에 이렇게 활짝 열고 드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셨어. 진짜 꿀꺽꿀꺽 소리도 안 났어요. 신 대리님, 오늘 입사한 우리 민지상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하고 계시는 시현 대리. 이게 저도 이게 걱정이었거든요. AS가 사실 우리도 중소기업 제품을 항상 구입을 할 때 이게 AS가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매를 좀 기피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회사는 AS가 잘 된다면서요. 본사까지 해서 29개고요. 29개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100명 정도 조금 안 됩니다. 90명 이상 1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전국에 다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차가운 걸 느낄 거예요. AS 센터를 통한 사후 관리는 물론 출장 서비스까지 진행 아니, 중입니다. 그럼 오늘도 출장 예약이 혹시 잡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혹시 제가 가는 건가요? 같이 가셔야죠. AS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우리 공기청정기죠. 공기청정기입니다. 이게 앞쪽에 이제 오늘은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를 관리하러 왔는데요. 프론트를 열어 필터를 교체하고요. 왔으니까 공작 검사. 마지막으로 작동 검사까지 해주면 AS 업무 끝! 방문한 김에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 체크까지 해줍니다. 뭔가 불편한 점이었다든지 사용하시면서 뭐 고쳐야 되겠다,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고객님? 이건 이제 위로 이제 바람이 나오는 네. 제품이어서 네. 이제 뭐 옆으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옆으로 좀 나오면 좋겠다. 선배님,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외관을 아예 바꾸는 거라서 개발 쪽에 네, 관해서 좀더 아르기팀 좋은 디자인으로 선배님들에게 네, 전달하고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제품 사방을 뚫어달라고 네.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방으로요? 사방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대표님, 예, 예, 예. 그래요. 저 퇴근 보고 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예. 이틀 내내 하다 보니까 너무 진짜 이제 회사 같아요. 그래서 이제 퇴사하려고요. 조금 쉬었다가 네. 다시 취직하세요. 아, 조금 쉬었다가요? 예, 예. 아, 네. 월급도 많이 줄 테니까. 아, 정말요? 예, 예. 구내식당에 종종 예, 밥 예. 먹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예. 아유, 고생했습니다. 대표님,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소정! 해볼란가? 이 뭐예요? 오늘 야구선수 매니저 하실 거예요. 야구선수 매니저요? 제가? 제 아까림도 못하는데? 제가 매니저를 한다고요? 꿈을 포기한 경험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가슴 속 뜨거운 열정으로 멋지게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야구할 때만큼은 내가 바로 국가대표. 야구는 내 인생, 그 당찬 모습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이곳은 독서실인데요. 야구 선수라고 했는데 장소가 좀... 아무튼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같은데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양현종 선수? 네네. 오늘의 주인공 양현정 선수. 독서실에 왜 계시는 거예요? 아니 야구 선수면 네네. 연습장을 가야죠. 경찰 준비하고 있어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국가대표가 꿈이잖아요. 평생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준비해야겠다 해가지고 주위에서는 이제 뭐 한 가지도 하기 힘든데 무슨 두 가지를 하냐 하나만 그러니까요.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시도해보지 않으면 내가 얼만큼 해낼 수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야 완전 악발이네 악발이야. 욕심쟁이야 당신은. 국가대표 선발 준비만으로도 벅찰 텐데 야무지게 꿈까지. 매일 반복되는 스케줄이지만 항상 그대로 실천 중이라고 합니다. 사회인 야구 여자팀에서 하고 있어요. 포지션은 지금 두 가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투수하고 유격수 하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자신 있는 포지션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제일 애착하고 잘하고 싶은 피차 투수 하고 싶어요. 투수 멋있다. 투수 멋있다. 아! 오늘만큼 양현 선수 그냥 꽃길만 쫙 걷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자, 화이팅! 잘해보자고요. 예.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아 이것도요? 아 예. 아 이 무거운데? 아, 예. 가시죠. 예. 예. 아, 참. 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예. 내 선수는 내가 챙긴다. 도착한 곳은 레슨장. 우리 선수 누군가와 즐겁게 인사를 나누고 진지하게 몸을 푸는데요. 우! 이 모습도 멋있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저 연석 씨 오늘 일일 매니저예요. 아, 예, 반갑습니다. 같이 야구하고 있는 이민하라고 합니다. 예, 포수네요 포지션이. 아, 예. 아 열심히 하고 누가 있어요. 봐도 딱 포수예요. 예? 어딜 예. 봐서요? 연정 씨는 어떤 선수예요? 아, 우리 팀 에이스를 맡고 있고 제일 착실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저의 동기. 짝꿍과 함께 본격적인 피칭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실전 못지않게 힘껏 공을 던지는 모습. 우리 선수 완벽합니다. 포지션 투수잖아요 투수. 네네. 제가 한번 공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또 리틀 야구단 또 출신이니까. 예. 설가지예요 저는. 예. 자 가볍게. 저도 왕년에 자, 야구를 가볍게 좀 해서 이 정도 공은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예. 이거 장난 아닌데요. 85kg. 자, 좋아. 보통 여자 선수들이 한 평균 75 구속이 오래 나오거든요. 네. 저 친구가 지금 최고 한 90 찍고 평균 80 중반대 던져야 우리 저 여자 국가대표 한번 보내보려고요. 오, 국가대표가 되면 또 제가 또 함께 갈 수밖에 없고 제가 오늘 또 매니저거든요. 예. 제발 좀 가주이소. 같이 가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일정, 여자 야구단의 경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첫 경기라고 하는데요. 찜통 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시합 전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몸을 풉니다. 어떤 경기예요? 어느 팀이에요? 오늘 같은 부산팀 홀릭스하고 연습 경기 있어요. 네. 예전에 뭐 어떻게 상대를 해봤고요? 예전에 해보긴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제가 뭐 그때는 아직 연습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연습도 많이 했고 해서 좋은 경기 가져가려고 합니다. 약간 서력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상대팀 홀릭스 선수들인데요. 꽤 강팀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럼 경기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코어는 몇 대 몇? 최대한 점수 많이 내보겠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지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좀 쉬엄쉬엄 하시죠. 안 됩니다. 예? 홀릭스 화이팅! 화이팅!
오늘 경기가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순간적이 조금씩 좀 훈련 좀 방해를 좀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이네 이분들이. 시합 직전 작전 타임. 우리가 그동안 겨울 동안 연습한 거 그거 하나씩 내 앞에 오는 거 하나만 처리하면 내 잘한 거야. 영훈! 자, 경기 시작합니다.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양현정 선수, 전력 투구로 경기 포문을 열어보는데요. 홀릭스의 타선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이은 안타와 실책으로 계속되는 오린팀의 실점. 마음을 가다듬고 힘껏 경기에 집중해보지만 답답한 분위기와 선수들의 표정은 이내 굳어지고 지금 조금 뒤지고 있는 스코어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 팀은 지금 손발을 맞춘 지가 저 네. 멤버로 5년 이상이 넘었고 예. 저희 이제 1년 차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분위기상 더 낮을 수밖에 없고 투수가 스트라이크 비율 조금만 높여주고 수비 하나씩만 하면 저희가 공격이 괜찮기 때문에 네.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데 그것까진 바라지 않고요. 그냥 하나씩만 배운 거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감독님 그냥 바로 들어가서 좀 뛰는 거 어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안 뛰는 걸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해보라고 고생해봐야 돼요. 어느덧 경기 중반. 오린팀의 공격과 수비가 서서히 살아나는데요. 무섭게 몰아치는 오린팀의 타선으로 득점을 합니다. 분위기는 한결 좋아지고 우리 선수 너무 좋아하네요. 역시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네 이게. 6점 이기고 있어도 그게 뒤집히는 게 여자야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초반에 뭐 실투 같은 거 좀 있었잖아요. 연현 씨가 솔직히 예. 저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네 이거는 경기가. 그쵸. 예, 선수들은 좀 고맙긴 고맙죠 이럴 때는. 저 아까 오늘 피칭 결과 좋지 못했는데 네. 이제 저 끝나고 우리 공격 때 그 현 언니라고 아까 네. 저기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했잖아요. 네. 그때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야구는 팀플레이. 자, 우리 양현정 선수도 시원하게 날려줘야죠. 지금 이제 만루 상황에 지금 연현 씨가 이제 타석이 들어섰거든요. 여기서 한 방만 날려주면 게임 뒤집어집니다. 오린팀의 말루 상황 한 방이면 되는데요. 제발. 쳤습니다. 우중간에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 잘한다. 아하. 경기의 모든 걸 올인하는 오린팀. 안타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연이어 득점에 성공하고 끝내 역전을 합니다. 와 너무 잘 써. 와. 어지러워. 시원하게 날렸어. 시원하게. 기분 어때요? 기분 진짜 너무 피칭 못했는데 네. 공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 맛에 야구하죠. 좋아요. 어느덧 경기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마지막 수비 잘 지켜내면 되는데요. 타선이 풀리지 않은 홀릭스의 선수들. 이대로라면 오늘의 경기는 오린팀의 짜릿한 역전 승리. 마지막 타선 오린과 홀릭스 오린의 경기.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키면서 오린의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나에게 야구란. 나에게 야구란 예. 살아가는 이유. 예?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와. 우와. 꿈을 향해 지나온 당신의 오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 도전하는 것이 최고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자 야구단 파이팅!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하늘 높이 솟은 칠갑산의 푸르른 자연이 반겨주는 이곳은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청양입니다.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좋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깨끗한 청정지역 청양에 왔는데요. 답답한 요즘 많이 지치셨죠? 이 청양에서 오늘 아주 즐거운 여름 보내볼 건데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지천 생태공원은 지천과 대치천 두 지류가 만나는 삼각주 부근에 조성된 곳으로 청양의 생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식물 관찰장부터 어린이 학습장, 시민 운동시설부터 산책로까지 다채롭게 꾸며져 있습니다. 지천은 청양군을 관통해서 흐르는 하천이거든요. 사계절 생태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장이고 또 아름다운 산책로이기도 해요. 주민들의 쉼터로 사랑받는 지천 생태공원은 아이들에게 도심에서 만날 수 없는 자연 체험 공간을 선물하는데요. 직접 체험하며 자연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 생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곳 같아요. 저희 청양군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사계절 자연 생태 환경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오고 또 주변에 읍내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아름다운 산책로를 산책하기도 하면서 이 좋은 자연을 산책하면서 즐기는 곳이기도 해요. 여름을 맞은 지천 생태공원은 형형색색 꽃을 피운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종류도 색상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렇게 갈기 망종화처럼 지금 피어있는 꽃도 있어요. 와, 아니 이름도 생소한 꽃들이 네. 여기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식물 300여 종, 또 조류 60여 종, 특히 민물고기가 60여 종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미호종계라고 하는 천연기념물 제454호인 물고기가 있어요. 또 문화재청에서 이 미호종계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청양군 장평면에서 청남면 대흥리까지의 구간을 천연기념물 제533호로 지정했어요. 아, 그리고요, 저희 지천 생태공원에 아주 특별한 유적이 있거든요. 대대로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을 품은 교월리 말무덤입니다. 예로부터 말묘, 말무덤이라고 불리며 신성시 여겨졌다는데요. 말무덤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말이 묻혔다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말이라는 자체가 엄청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큰 무덤, 고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오래된 무덤인가요? 예전에 생태공원이 완전히 개발되기 전부터 이 자리에 커다랗게 있었고요. 주민들의 전설에 따르면 1000년 전부터도 굉장히 신성시되어서 보존되었던 그런 무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아름다운 공원에 이렇게 문화유산까지 만날 수 있어서 참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정 청양 지역의 자랑거리이자 보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청양의 대표 농산물들로 만든 청국장 맛집을 찾았는데요. 청국장부터 두부, 도토리묵까지 정성이 담긴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여기 알록달록한 이 두부는 무슨 두부인가요? 두부는 모둠두부라고 하는데요. 이쪽은 이제 구기자를 넣고 만든 구기자 두부고요. 이쪽은 서리태 콩으로 만든 서리태 두부. 근데 이 두부는 어떻게 만드세요? 저희가 직접 국산 청양에 나는 국산 콩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간수를 사용 안 하고 바닷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닷물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부 맛 자체가 좀 고소하고 좀 담백한 맛도 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닷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슬고슬한 보리밥에 갖은 나물을 올리고요. 청양에서 재배한 국산 콩으로 직접 띄운 청국장까지 한 숟갈 더해주면 더운 날씨에 달아났던 입맛이 절로 돌아옵니다. 와, 이게 보리 비빔밥도 맛있지만 구수한 청국장이 몇 숟갈 들어가니까 그 구수함이 몇 배가 돼요. 구기자와 서리태콩으로 알록달록 색을 더한 두부도 한 입 먹어보는데요. 간수 대신 바닷물을 사용해서 그런지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쫀득한 도토리전도 빠질 수 없죠. 오, 진짜 정말 쫀득쫀득해요. 1989년부터 이어온 손맛과
30여 년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정갈한 한 끼. 반찬 하나하나에서 정성이 느껴집니다. 이런 게 바로 건강 밥상이겠죠. 오랜만에 정말 밥다운 밥으로 이 밥심 제대로 채웠습니다. 자, 이제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까 또 떠나봐야겠죠? 청양을 대표하는 명산이자 울창한 나무숲을 자랑하는 칠갑산으로 향합니다. 운치 있게 우거진 송림을 따라 천천히 산길을 올라보는데요. 와, 이 칠갑산에 올라오니까 공기도 좋고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칠갑산 중턱에 자리한 이곳은 청양의 반짝이는 하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칠갑산 천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이 천문대답게 이 우주와 관련된 그림들도 보이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기 오시게 되면은 하늘과 관련된 우주와 관련된 여러 영상들도 보실 수 있고 위쪽에 있는 관측실에서는 실제 우주를 망원경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인 우주에 대해 함께 배워볼까요? 영화관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색다르네요. 이야, 여기서는 어떤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서 달에 착륙했던 우주선의 이름이 바로 아폴로 11호인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닐 암스트롱 아니면 버즈 올드린 같은 사람들이 탔던 우주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천체 투영실에선 10m 크기의 돔 스크린을 통해 아폴로 11호를 타고 우주로 떠나보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폴로 11호는 우주의 생성 과정부터 은하계와 행성의 이야기 등 우주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 한 번 오고 다시 오고 또 오고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국의 그 관심이 나중에 우리나라 천문학 인프라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거고요. 이번엔 영상이 아닌 눈으로 직접 우주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관측실로 향합니다. 이 망원경은 정말 거대하네요. 네, 지금 보시는 망원경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정도로 규모가 큰 굴절 망원경인데요. 우리 눈 안에 있는 동공보다 약 2,500배 정도 커다란 렌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밝고 멀리 있는 천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태양의 홍염과 흑점은 물론 낮 시간에도 다양한 행성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야, 돔이 열리고 있어요.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저거 아니에요, 저거? 지금 아쉽게도 하늘을 보시면은 망원경이 있다고 해도 날씨가 맑지 않으면은 하늘에 있는 대상을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맑은 날씨에 만약에 오신다면은 목성은 줄무늬가 굉장히 예쁘고 옆에 위성들이 떠 있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토성은 고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정말 맑다면 우주에 별들이 모여 있는 성단이나 아니면은 우주에 있는 먼지 덩어리, 성운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밝은 별들,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예쁘게 빛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제가 꼭 한번 다시 찾아올게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반구형 슬라이딩 돔으로 설계된 보조 관측실에는 다양한 망원경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언제 가장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나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25일 이후에 그리고 다음 달 초까지는 하늘에서 가장 예쁜 대상인 달이 뜹니다. 그 달을 보시려면 그때 맞춰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으셨죠? 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멋진 우주까지 만날 수 있는 반짝반짝 청양으로 놀러오세요. 녹색으로 물들어 반짝이는 드넓은 자연과 신비로운 우주를 만날 수 있는 곳. 지천이 아름다운 청양의 여름을 즐겨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고기 요리 불고기. 불고기는 원래부터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퍼주는 거. 손님이 달란 대로 없으면 안 줘도 다 줘. 전국에 유명한 불고기들이 여럿이지만 그중에 전주식 불고기는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죠. 40년간 이어온 전주 불고기를 만나볼까요? 늦은 밤 식당의 불빛이 골목을 비춥니다. 허기짐은 시간을 가리지 않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밤늦도록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편하지만 옛날에는 11시, 12시도 하고 손님이 늦게 가면 늦게까지도 해주고 지금도 5시 나와서 일을 아침으로 손님을 받지. 이러는 사람들이 여관에서 자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타지 사람들. 저녁에 이제 아줌마들한테 맡기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24시간 식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직 채 동이 트기 전부터 사장님의 손길은 분주합니다. 아침 식사 손님을 맞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죠. 식당을 한 지도 어느덧 40년이 넘었네요. 아저씨가 식당을 하자고 하더라고. 여기서 옛날에 구멍가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어요.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내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와서 촌에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냉면 사리가 뭔지도 모르고 네프킨이 뭔지도 모르고 장사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지금 이 자리 바로 앞에서 그렇게 첫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10걸음에 하나쯤 있을 만큼 흔한 식당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식당은 얼마 없어도 밥을 사 먹으려는 사람은 늘어만 갔죠. 탁자 5개 놓고 했어요, 장사를. 80년도에. 갖고 손님이 자리가 없으니까 맨날 모질해잖아. 키웠어. 탁자 5개가 지금의 가게가 되기까지 무수한 세월 속에 불고기를 언제쯤 시작하게 됐는지는 기억을 못해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장사를 5월 17일 날 시작을 했는데 강주에 뭐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 가게마다 문 닫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그 날을 기억을 해요. 전주식 불고기에도 역사는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반찬은 수시로 만든다네요. 3-4가지 묻힐 때도 있고 1-2가지 묻힐 때도 있고 손님에 따라서 손님이 많으면 많이 묻히고 이게 손님 많은 집이가 맛있잖아. 맨날 3반찬. 처음에는 백반을 유지를 했지. 백반, 육개장, 비빔밥. 아래우침 깎아 찼었어. 하루면은 시금치를 한 2관씩 따듬고. 24시간 문을 열어놓느라 장을 보러 갈 시간도 없겠어요. 그래서 채소 아주머니가 직접 배달을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니까 여기서라도 싱싱한 놈 사야지. 좀 시들었네. 좀 싱싱한 놈 주지. 미나리랑 다 있대? 쑥갓도 있고 새송이, 고추, 상추. 아침에 백반상을 차리고 나면 하루 종일 손님들이 찾는 음식은 바로 이 불고기입니다. 콩나물 불고기, 전주식 불고기. 그런 이름보다 여기서는 그저 불고기죠. 그때는 불고기 파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서 우리가 좀 했어요. 불고기를 했는데 손님이 불고기를 찾으면 제가 정류점이 갇혀서 뛰어가서 사다가 썰어서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고기가 좀 이름이 좀 났어요. 그때는 재운 고기는 아니었겠어요. 빨간 고춧가루 양념에 불고기가 맞냐고 눈을 크게 뜨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엇이더니 양념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간이 맞아야 하잖아. 이게 바로 전주식 불고기죠. 아유, 여기에도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가네요. 하루에 한 서너 번? 예를 들어서 뭐 도라지, 또 생채 뭐 이런 거 했으면 이제 내일은 또 다른 걸로 이제 하루에 한 두세 가지씩 베낄 때는 베끼고 뭐 이제 또 손님이 많을 때는 뭐 한 4가지 베낄 5가지씩 베낄 때도 있고 그래요 항상. 최근에는 불고기와 백반을 결합한 불고기 백반을 선보였기 때문에 반찬에 더 신경이 쓰인답니다. 일하는 사람은 번거롭겠지만 손님들은 일거양득이죠. 찌개와 달걀찜, 뚝배기가 2개에 불고기와 한상 가득 반찬까지 맛 없을 리가 있겠어요. 도 맛있고 된장찌개도 맛있고. 덕진공원에 오면 여기가 최고예요. 덕진공원 앞에 와서 우리 집 모르면은 전주 사람이 아니죠. 전주 시민의 놀이터 덕진공원입니다. 아, 너무 멋지다. 아, 공원이 진짜 네. 푸릇푸릇하니 좋네요. 여기가 전주 시민들의 마당이라고 불리는 덕진공원이래요. 우리가 오늘 10대, 20대들한테 가장 핫하다는 인싸템인 이 안경을 썼잖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지에 나온 누군가가 떠오르는. 전주 시민들은 너무 좋겠어요. 앞마당에 이런 멋진 덕진공원이 있고 식사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한번 산보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세대별로 추억을 같이 묻어두면서 커간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문인들의 시비가 곳곳에 있어서 네. 또 감성에 젖을 수 있는 공간인데 또 인싸들이 꼭 먹어야 하는 백반집. 오늘 인싸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백반이라고 하지만 주인공은 불고기죠. 간장이 아닌 고추장과 고춧가루로 양념한 매콤한 불고기. 국물도 자작해야 하고요. 이렇게 주인공을 받쳐주는 게 반찬들입니다. 백반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좀 한정식 같아요. 한정식 같은데 거기에 또 이 돼지 불고기가 빨간 어렸을 때 먹었던 빨간 돼지 불고기가 이렇게 나오고. 불 좀 켜보세요. 네, 예. 그리고 불고기가 돌판에 이렇게 얹어서 나와요. 특이하죠. 내가 고향이 장수인데 장수 돌판, 곱돌 돌판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끓여서 콩나물 많이 붓고 끓여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냥 냄비다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이 콩나물. 전주는 유독 콩나물을 또 많이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콩나물이 도 많이 나오지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육볶음하고 네. 콩나물국의 또 콜라보레이션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건 삼양불고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광양, 언양, 네. 한양 이렇게 해서 삼양불고기라고 하는데 네. 광양식은 얇게 점이 있는데 먹기 바로 직전에 버무려서 그 고기에 씹는 맛이나 풍미가 조금 더 살아있는 거고 언양식은 잘게 다져가지고 좀 숙성을 좀 일찍 시켜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양식, 서울식 불고기는 이렇게 좀 모자 엎어놓은 것 같은 맞아요, 판이 맞아요. 인상적이잖아요. 국물도 좀 예. 있고. 예. 그래서 양쪽에 육수를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거기다는 채소라든지 이런 거를 국물을 곁들여서 같이 이렇게 밥도 말아 먹고 맞아요. 전주식 불고기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빨간 이 돼지 불고기 양념은 제육볶음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육수는 콩나물 육수 부숴가지고 오래오래 끓이면은 끓일수록 맛있어요. 전주는 콩나물이 들어가지 않은 일품 음식이 없다고도 하는데 콩나물이야말로 전주식 불고기의 가장 강렬한 개성입니다. 자작한 육수에 콩나물을 곁들인 불고기가 지글지글 끓으면 이렇게 쌈 싸 먹기도 좋고 밥 비벼 먹기도 좋죠. 곁들여서 먹는 음식에 따라서 불고기의 형태도 또 틀려지는 것 같아요. 냉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국물 없이
바싹 불고기 형태로 해서 냉면이라든가 면하고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먹는 또 형태도 있고 백반하고는 약간 국물이 있으면서 이런 돼지 불고기 이런 형태의 빨간 양념이 된 형태가 또 어우러지면서 또 그 밥과 같이 함께 먹는 그런 새로운 전주만의 불고기 형태네요, 이게. 이 전주식 불고기는 특히 인근 대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드나드는 단골들도 많다는군요.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반갑게 인사를 전해올까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밥 먹으러 왔대요. 근데 애기 나가지고 이렇게 왔으면 어떤 손님들은 그래요. 아이고 아줌마 오래 하시네요. 나보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왔어요. 이곳 단골 손님의 절반쯤은 인근 대학교 동문들이 아닐까도 싶네요. 우리나라 경제가 한창 성장하던 때였죠.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외식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된 시대가 86년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 때 전후에 이때 그 외식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되고 많이 좋아진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지저분한 걸 감추고 싶고 했던 거 허물고 막 이러한 때 경화 운동 막 그런 생각이 나요. 막. 도로도 새롭게 막 정비가 되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지역별로 한 거죠. 그때 보면은 피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더 많이 먹게 됐고 짜장면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가족끼리 보통 집에서 항상 밥을 집에서 먹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와서 외식도 하고 좋은 날 이렇게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문화가 그때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국제적인 대회를 치러내기 위해 관광지가 대대적으로 정비되던 시기, 덕진공원 일대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식집은 우리 집이 한 집이라 그냥 그런 대로 단체들도 좀 있고 정체전이 열려가지고 저기를 가게를 이제 들어가서 했는데 2층에까지 그때 우리가 빌려서 쓰기도 하고 그때 되면 진짜 골목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제가 지금도 말하는데 쭈쭈바 장사들 그 하드 장사들을 팔면 가운데 가서 몇 박씩씩 팔았어 이것만. 이전까지 가정에서 전해지던 전주식 불고기가 식당으로 나오고 사 먹는 음식이 되고 인기 메뉴가 되기까지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불고기 국물에 볶은 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맛있다. 맛있다. 흰 밥으로 먹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나물 같은 것도 그냥 막 묻혀서 먹는 거랑 돌판에 익혀가지고 먹는 거랑 또 맛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더 연해지고 부드러워지잖아요. 더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밥으로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것 같아, 오늘. 2공기도 먹고 3공기 먹은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오면은. 그래서 아까 물어봤더니 배가 고픈 게 반찬부터 먹고 밥부터 먹는데요. 기본이 2공기, 제대로 먹으면 3공기죠. 이 국물 앞에 식욕이 제어가 되나요? 백반에 1차로 밥을 먹고 돼지 불고기에 2차로 또 먹고 3차는 이 곱돌에 볶음밥으로 마지막 3차까지. 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밥 2-3공기 먹는다는 게 말이 딱 맞네요. 맞아요. 요즘에는 또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로부터 뭐 밤늦게 밥 먹을 때가 마땅치 않은 분들 정말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푸짐하고 정말 요란하진 않지만 그 소탈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을 이렇게 푸짐한 반찬과 함께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불고기 백반집의 매력이고 전주분들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든든한 아침을 챙기기 위해 24시간 불을 켜는 인심. 무엇인들 푸짐하고 넉넉하지 않겠어요? 식사 후 마시는 이 커피 역시 그렇죠. 손님이 자판기가 있으면 좀 기다린 시간이 많잖아요. 여기는 물만 부숴서 먹으면 되고. 제가 퍼주는 거. 손님이 달란 대로 없으면 안 줘도 다 줘.
맛깔스러운 반찬을 다양하게 담아내는 상. 밥 반찬과 요리의 경계가 불분명한 음식의 형태. 누구에게나 푸짐한 인심까지. 전주식 불고기에는 전주 사람들의 식습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와, 여기가 그냥 다 연 광죽인가 봐요. 계절이니까 연꽃이 참 좋네요. 그리고 오늘 네. 불고기 백반을 먹었잖아요. 네네. 콩나물 많이 들어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주에서 식재료 중에 콩나물은 인싸인 것 같아요. 식재료계의 인싸. 근데 콩나물을 넣으면 다 맛있잖아요. 근데 전주 분들은 그 콩나물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콩나물이 들어가면은 맛있다.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도 네. 요즘 음식들이 다 좀 개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되는 분위기인데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굉장히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개성 뚜렷한 이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인상적이었어요. 전주만의 돼지 불고기. 네, 전주식 불고기 백반. 아, 전 너무 좋았어요.